네, 안녕하세요. 저는 충남 보령에서 오이 스마트팜을 운영하고 있는 그린몬스터즈의 서원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충남 태안에서 아쿠아포닉스 기술로 엽채소를 재배하고 있는 서유채 농장 홍민정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모인 이유는요. 지금 현재 창농을 준비하시는 분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고자 저희가 꿀팁을 드리려고 지금 앉아 있고요. 한번 우리 네네. 5가지 꿀팁을 준비했는데 그 첫 번째를 대표님께서 뽑아주시죠. 네, 요거네요. 첫 번째는 요겁니다. 창농지 선택하기 부분인데 이제 창농을 하시면서 이제 농지도 이제 알아보실 때 아마 전략적으로 알아보는 걸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광이 잘 들어온다든지 뭐 지하수가 잘 나온다든지 아니면 침수 지역이 아닌지 이런 것들을 잘 고민해가지고 농지를 선택하는데 창농지도 저는 좀 전략적으로 해야 된다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품목을 정했을 때 그 품목 자체가 지자체에서 많이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이런 것도 고민해야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이제 김제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김제에 정착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내면 지낼수록 내가 좀 전략적으로 가려면 김제를 떠나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주변에 이제 저 같은 청년 농업민들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생각해보면 청년 농업민들이 많으니까 제가 지원받을 수 있는 게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반대로 청년 농업인이 없고 그리고 오이 스마트팜이 없는 지역이 어딜까 하다가 이제 보령시로 이제 정착한 케이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 실제로 다른 친구 하나 받을 때 저는 2-3개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꼭 청농지 선택할 때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걸 저는 추천드립니다. 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내가 무조건 어떤 특정 지역을 선택하기보다는 내가 키우려는 작물에 맞는 지역을 선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대부분 신규농 하시는 분들이 나는 무조건 이 지역에 갈 거야 이렇게 시작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우리 말씀 주신 것처럼 전략적으로 조금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네네네. 우리 청창농은 단순히 귀농이 아니라 하나의 사업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국을 조금 많이 다니면서 지역마다 특산품이 있는 것처럼 또 지역마다 내가 키우려는 품목을 정책적으로 지원을 잘해주는 곳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곳들을 전략적으로 먼저 접근을 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부지런히 돌아다녀야 돼요. 맞아요. 다 좀 팔아야 돼요. 남들 한다고 쫓아다니면 안 된다니까요.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 전략적으로 해야 되는 게 꼭 필요합니다. 진짜. 우리 지금 이제 첫 번째 꿀팁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네네. 대표님께서 한번 중요 포인트를 정리해 주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창농은 사업입니다. 전략적으로 창농지를 선택하세요. 네,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 꿀팁은 한번 네. 제가 공개해 보도록 할게요. 뭘까요? 궁금한데. 어려운 질문 아닌가 모르겠네. 시골에서 집 구하기. 오케이. 와, 이거 진짜 고민 많이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부모님이 처음에 귀농할 때 조금 도움을 주셨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집을 구할 때 그렇게 고생을 하지는 않았는데 그간 청창농 분들이 이제 내려왔을 때 집을 구하는 과정을 보면서 느꼈던 게 무턱대고 바로 땅이나 집을 구하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비싸게 사는 경우도 있고 좀 안 좋은 거를 사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제가 조금 전해드리고 싶은 거는 바로 사지 말고 그 주변 마을 사람들과 같이 함께 상의를 하면서 네네. 먼저 친근하게 접근을 해라. 맞아요. 그런 다음에 집을 알아보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대표님은 어떻게 구하셨어요? 저도 대표님 말씀한 거 엄청 공감하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는 꼭 참고했을 만한 게 시내랑 가까운 데다가 집을 구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김제 살 때 그쪽에 집을 구하긴 구하는데 시내 나가려면 차로 20분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김제 살면도 김제 시내 가는 20분, 그리고 근처에 익산 있었거든요. 근데 익산 나가는데도 20분. 그러니까 거의 감옥에 갇혀있는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지금 현재는 제가 보령에서는 차로 5분 거리에 시내가 있고요. 그리고 차 타고 한 15분만 나가면 해수욕장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보령 같은 경우에는 1년 내내 축제가 있고 문화 행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일만 끝나도 친구들이랑 같이 손 붙잡고 놀러 갈 수가 있다 보니까 아무리 좀 힘들고 지쳐도 그런데 나갈 수 있는 통해서 힐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좀 힘도 나고 좀 지속적으로 좀 농사 짓는 데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꼭
구하실 때 시내랑 좀 가까운 데가 어디 있는지도 찾아보시는 거를 좀 추천드려요. 저 진짜 100% 공감해요. 네. 시내랑 가까워야 우리가 뭐 물건을 사든 그쵸. 친구를 만나든 나갈 수도 있고 네. 저도 태안 같은 경우는 튤립 축제가 되게 유명해요. 그래서 네. 그런 데 가면서 힐링도 하고 맞아. 너무 좋더라고요. 네네. 또 한 가지가 이제 시내에서 가까운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농업으로 그쵸, 결국은. 창업을 하다 보니까 농장에서 가까운 게 또 두 번째로 중요하다. 그쵸. 비가 오거나 무슨 일이 생기면 이제 바로 쫓아가야 돼요. 그래서 농장에서 가까운 것도 우리가 꼭 염두에 둬야 될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집을 구하실 때 이제 좀 추천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게 집 구하는 게 솔직히 쉽진 않잖아요. 그럼 그렇다 보면은 그 지자체별로 그 기농인의 집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제 그런 거를 좀 알아보셔서 이제 지원을 해서 뭐 길면 1년, 뭐 1년, 2년 살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거를 한번 지원해가지고 해보시고 나서도 천천히 집을 구하는 것도 좋을 것 같더라고요. 실제 제가 김제에 있을 때 집을 못 구해가지고 기농인의 집에서 이제 1년 동안 살았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임대료도 엄청 저렴해가지고 예, 살만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꼭 못 구하시는 분들 있다면 그런 것도 알아보시는 거를 예, 추천드려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두 번째 꿀팁에서 드리고 싶은 포인트는요. 집을 구할 때는 바로 매매하지 말고 마을 주민들과 친해지고 나서 바로 집을 구하셨으면 좋겠어요. 잘하네요. 잘해. 네, 그럼 이제 세 번째 꿀팁을 한번 공개해 볼까요? 네. 내가 뽑는 거 아니에요? 저요. 날 것 같은데. 진짜요? 장목 선택 기준 및 요령. 장목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게 하나 있죠. 네네. 바로 수익성. 맞아요. 수익성을 가장 먼저 고려를 해야 되는데요. 내가 키우기 쉽고 또 내가 좋아하는 품목이라고 해서 무조건 시장이 또 잘 팔리는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품목을 고려할 때는 시장성 그리고 수익성이 얼마나 되는지를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보통 이제 창농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보통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하는 작목들을 막 선택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것보다 실제 소비자들이 어떤 농산물을 좋아하고 작목을 좋아하는지를 좀 확인을 해가지고 선택하는 걸 좀 추천을 드리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남들이 하려고 하는 거를 따라하기보다는 남들이 안 하는 게 뭐가 있는지 좀 찾아봤으면 좋겠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실제 스마트팜 교육 받을 때 파프리카, 토마토, 딸기를 배우긴 했어요. 근데 이제 그걸 하다 보니까 좀 드는 생각은 그걸 잘하고 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은 것 같아요. 안 하는 작물이 뭐가 있을까 찾다 보니까 오이가 있더라고요. 오이 같은 경우에는 이미 고소득 작물이라고 다 소문이 나 있거든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들어오긴 해요. 고소득이라 하니까. 근데 일이 많다 보니까 점점 그걸 안 하고 다시 빠져나가시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게 기회라가 생각이 되어져가지고 이제 난 오이를 선택을 해서 지금 현재 좀 차별화를 가지고 하고 있는 부분이 또 있고요. 그리고 오이를 선택을 하고서 시장 분위기를 보니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파프리카 같은 경우는 뭐 경기가 좋고 할 때는 소비가 많이 일어난 것 같아요. 근데 좀 어려워졌을 때는 파프리카를 대체할 수 있는 게 있다 보니 파프리카 소비가 줄더라고요. 근데 반대로 오이 같은 경우에는 이게 기본 식자재가 되다 보니까 경기가 어려워도 계속 꾸준하게 소비가 일어나는 걸 알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만 본다고 하면 좀 차별화된 작목을 찾으려고 이제 노력하는 게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수익성도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네네. 생산성이거든요. 그쵸, 맞아요. 생산성도 엄청 중요해요. 저 같은 경우는 엽채소 스마트팜을 하다 보니까 이 엽채소가 회전율이 굉장히 빨라요. 그거 아시죠? 생산성이 곧 매출이다. 그래서 이제 생산성이 좋은 엽채소를 하면서 매출을 증가시키고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대화 중에 중요한 두 가지의 포인트가 그쵸, 네. 바로 나왔네요. 네네. 우리 그 꿀팁으로 한번 정리해서 네네. 알려드릴까요? 네네. 네. 작목을 선택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거 두 개입니다. 바로 수익성과 생산성. 네, 다음은 이제 제가 또 이어가지고 네. 네 번째 거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판로 개척 방법입니다. 네. 저는 좀 팁을 드리자고 하면 그 유통업체 얘기도 듣는 것도 중요한데 내가 실제 판로를 찾을 수 있는 시점은 전 창농 초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유통업체를 통해서 계약을 하는 것보다는 실제 판로를 찾는 걸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그 이유는 유통을 안 해봤기 때문에 시세라든지 내가 진짜 이익을 남길 수 있는 상황인 건지를 이제 판단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계약을 한번 해버리게 되면은 그 이후에 저희가 이제 가격을 결정하거나 뭔가를 변화시키는데 어려움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있는 유통업체랑 이제 계약 맺는 거는 나중에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초반에 직접 유통망을 이제 뚫는 거를 전 권해드리고 싶거든요. 네. 맞아요. 직접적으로 내가 뭔가 영업을 다 해야 되는데 네.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네이버 스토어랑 직접 영업인 것 같아요. 네. 근데 네이버 스토어 같은 경우는 광고를 그만큼 해야 되기 때문에 네이버로 그걸 다 팔겠다? 이거는 사실 현실성이 조금 부족한 네. 거고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두 번째, 직접 내가 판로를 개척해야 맞아요. 된다. 이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초창기 때 진짜 정말 채소 꾸러미 들고 처음에 호텔이나 레스토랑 막 영업을 다녔어요. 직접 손편지를 다 써가지고 샘플이랑 인사드리고 편지 딱 남기고 왔어요. 와. 그러니까 그 셰프분들이 이제 보시고 드셔보시고 연락 주시고 또 소문이 내주시고 네네네. 이렇게 해서 저 같은 경우는 업장이 되게 많이 늘어난 그런 케이스고요. 물론 지금도 영업합니다. 지금도 맞아요. 다 레스토랑 찾아다니면서 영업을 하고 있고 대표님 아시겠지만 영업엔 끝이 없어요. 계속 해야 돼요. 말씀하신 맞아요. 것처럼 저도 처음에 이제 판로를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처음에 유통업체들이 엄청 연락 오는 게 했거든요. 근데 저도 그 당시에 뭔가 내가 직접 판로를 뚫어 봐야겠다라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침 일찍 수확이 되면 그것들을 그냥 직접 다 포장을 해서 그냥 갖고 시장에 갔어요. 시장에 많은 어르신들이랑 가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쪽 가서 상품을 보여드리고 그래서 그걸 통해 가지고 거래도 했었고요. 또 그분께 소문이 나서 여기저기 소개시켜주세요. 그래 끝으로 가서는 이제 하나로마트까지 얘기가 들어가서 지금 현재는 하나로마트 직납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유통하는 거를 좀 두려워하지 말고 직접 발로 뛰었으면 좀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결국 청창농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어디에 막 기대고 소개받고 하기보다는 내가 직접 발로 뛰는 수밖에 없겠네요. 네네. 그 매우 중요한 좀 포인트라 생각하고요. 이번에 저희가 그래서 팁을 들어오고 싶은데 그걸 네. 좀 정리를 하면은 네. 여러분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판로 개척은 직접 발로 뛰세요. 네, 어느덧 이제 마지막 꿀팁 하나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네네. 제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을 주민과 잘 지내는 법. 근데 사실 이게 뭐 노하우라고 사실 있을까요? 저 같은 그렇죠. 경우는 그냥 뭐 예의 바르게 행동하고 뭐 우리 할아버지다 할머니다 생각하고 부침성 있게 잘 다가가고 네네. 그러면은 저는 될 것 같은데요. 그냥 어르신들 만나고 하면 쭈뼛거리지 말고 당당히 가가지고 먼저 인사를 하는 것만으로도 맞아요. 분명히 좋은 분위기를 만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실제 제가 마을에 지내다 보니까요, 마을에 행사가 엄청 많더라고요. 나 그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그리고 그런 행사들이 있으면 참여를 해서 뭐 인사도 하고 기회가 된다고 하면 저희가 생산 농산물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갖다 드리고 하면 되게 좋더라고요. 제가 경험상 그 오이를 한번 갖다 드린 적이 있는데 그 오이를 온전히 다 김치로 만들어가지고 갖다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걸 하면 더 좋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요즘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요. 심지어 좀 경제적으로 좋을 때는 저희가 조그만 봉투도 해서 하거든요. 그러면 어른들 엄청 좋아하세요. 네, 배로 그게- 물려주시네요. 그럼요. 네, 그래서 우선은 쭈뼛거리지 말고 당당히 가가지고 어필하고 인사하고 하면 좋지 않을까요? 네.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이제 닭장을 만들어서 네. 계란도 마을 회관에 갖다 드리고 저 같은 경우는 엽채소 중에서 상추를 재배하다 네네. 보니까 같이 막 고기 파티, 쌈 파티 이런 걸 연 적도 많거든요. 아 진짜요? 저도 좀 불러주세요. 저도 고기 좋아해요. 꼭 불러드릴게요. 네네네네. 사실 이게 주민분들하고 지내는 게 어떤 특별한 방법이 있다기보다는 우리가 먼저 열린 마음으로 좀 다가가고 뭐 부침성 있고 싹싹하게 행동하고 맞습니다.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특히 청년 창업농들 중에서 스마트팜을 준비한 친구들도 있잖아요. 대표님도 준비해 보셔서 알겠지만 그 스마트팜 지을 때 민원이 걸릴 수 있는 요즘 엄청 많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좀 막기 위해서라도 사전에 어르신들한테 인사 잘하고 이쁜 모습을 보여야지 우리가 이제 마을에서 스마트팜을 운영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사랑받는 청년 농업인이 돼야죠. 그렇죠. 지금 마지막 5번째 꿀팁을 대표님이 좀 간단하게 한번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드리고 싶은 마지막 5번째 꿀팁. 마을 주민분들과 잘 지내는 법은
인간관계의 기본만 지켜도 성공입니다. 여러분, 농업은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오는 산업입니다. 청년 스타트농 청년 농업인 화이팅! 화이팅!